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예인 걱정해주는 게 오지랖 넓은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자산 상태가 탑 클래스인 분들의 그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이건 그냥 보통 인간계에서 나타나는 지표는 아니잖아. 이분들 그냥 거의 탑건과 같은 자산 상황인데, 손실을 보더라도 보통 한 개인이 손실을 봐서 받는 충격파와는 다소 다른 자산 범퍼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벌어들이는 단가가 틀린 건데, 근데 계속 부동산 집값 상승 견인의 견인차 그 앞 이름표에 자꾸 연예인들 이름을 다는데, 대표적인 예로 탤런트 김광규 씨가 산 송도 아파트가 비교 대상이 되곤 했는데, 그래서 송도 아파트가 거의 내리꽂히는 엄청난 폭락 양상을 보이다가 김광규 아파트가 3억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송도 신축들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송도 아파트 거래 현장을 보면 거의 아사리판 직전인데, 어디서 굴뚝을 떼서 연기가 나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죠.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고점 12억 대비 6억대 거래. 영락없는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도마 위에 올려져서 완전히 초밥으로 갈지 아니면 매운탕으로 갈지가 고민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역시도 고점 12억 대비 6억 거래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거의 50% 이상이 근접하는 반토막 양상을 보입니다. 거의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가 벽지를 바르듯이 하락세를 장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굵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어느 특정 지역에서 하락세가 거의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면 이게 밭고랑이 뒤집어지기는커녕 거의 콘크리트처럼 굳어지죠. 새로운 모종을 심으려면 일단 땅을 한번 갈아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하락세가 전 방위적으로 내리누르고 있는 상황에선 반등의 반짝 조짐조차도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대세 약세장으로 흐르고 있는 곳이 바로 인천 송도인데, 어디서 상승의 스멜이 나는지 대체 모를 지경이죠. 해당 연예인이 매매했다는 하버뷰 13단지도 46평짜리 고점 13억 6천 정도 찍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12억 5천에 최근에 거래가 됐어요. 13억 선상까지 회복하는 모습 보이다가 그냥 다시 12억대로 후퇴를 한 건데, 여기 9억까지 떨어졌다가 12억 전고점을 회복하고 있는 건데, 이걸 3억 올랐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죠. 그리고 최근 송도 쪽 아파트 고점을 찍은 13억대 거래들은 죄다 미등기 상태. 12억대는 등기를 친 곳들이 많은데 13억대는 없다는 얘기고, 해당 거래도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지금 모든 하락 지역의 거래들은 이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최후의 뽐뿌질이 필요한 건데, 대체로 등기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후 계약을 취소하고 꼬리를 자르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직거래에서 미등기 거래가 2배 이상 많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중개사 걸쳐서 하는 거래 외에 개인 간 하는 거래는 죄다 이런 식의 집값 띄우기 위한 묘한 거래들이 폭증을 했다는 건데, 지금같이 부동산 상황이 아주 꼬여 있을 때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호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체 뽐뿌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체 여기에 꼬일 수 있는 매수세가 이런 가격대 물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열어놓는 건데, 그냥 자체 발광하는 불꽃놀이에 지나지 않을 건 지금 거의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인천 쪽도 매물 쌓이는 거 보면, 특히 조금 전에 살펴본 연수구 송도동 매물 현황을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지금은 5,400건 정도가 나와 있고, 전월세 도합 7,7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거래가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서울에서 매물이 쌓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수로 가격 띄워서 이 동네 아파트값 다시 올라선다고 한다 한들, 수요가 기본적으로 붙어주지 못한 상황에서 매물이 이렇게까지 쌓이는데 뭘로 매수세를 유인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인천 쪽은 검단 신도시 교통 호재만 제외하면 거의 수요 쪽은 손절에 가까울 거라서 인천 부동산은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위기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서구 쪽만 서울에 치우쳐 있는 입지적 포인트를 가진 곳들 제외하고는 구도심과 신도시 통틀어 엄청난 파괴력으로 가격이 흔들거릴 가능성 아주 높은 곳이죠. 딱히 여기는 퇴로가 없다는 게 더 문제고, 차라리 검단 쪽이라면 지금의 부동산 보릿고개를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5호선 호재와 강역교통망 호재를 들이댈 수 있는 우회로가 있기는 한데, 다른 곳들은 정말 그냥 깝깝한 상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세가 밑불이 거의 다 꺼져 있는 상태죠. 송도 쪽 전세가는 거의 60% 가까이 추락을 하고 있고요.
매매가보다 더 맹렬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대체로 모든 아파트들이 반토막 수준, 심지어 호반서 및 성도는 2억짜리 전세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희마리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탄력을 가지고 뛰어나갈 수 있겠나? 아니, 서울 전세가도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한 달간 전세 거래만 봐도 뭐 거의 어마무시할 정도로 전세가 하락 양상 보이고 있죠. 이건 뭘 말하느냐? 결국 몇몇 전고점에 다다르는 신고가로 포장된 매매 가격 시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전세 시장에서 백업을 해주고 어머를 해주면서 빵빵 뒤에서 뭐 전세가를 밀어 올려줄 수 있는 거래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이건 그냥 아군이 오히려 뒤에서 방어선 무너뜨리고 후퇴하고 있다는 증거죠. 결국 최전선에 나왔던 공격선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민낯을 드러낼 것은 뻔한데, 이달 4월이 분기점이 될 거라는 얘기인데, 이제 슬슬 초반에 말씀드린 직거래, 그러니까 가격을 띄우기 위한 움직임과 동시에 증여를 하기 위한 움직임, 그러니까 시세 70% 선상에서만 거래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직거래들이 판을 치고 있죠. 최근에 거래된 송파구 파크리오 난리가 났었습니다. 24평이 무려 7억이 낮은 직전거래가 17억에서 10억 거래가 나왔으니까 이거 증여일 가능성이 많은 거지. 이전 가격보다 높은 게 아니라 저공비행, 거의 착륙 수준으로 낮췄으니까 이런 식으로 증여를 해버리면 증여세를 면제받으니까 더 이상 매매를 치면 엄청난 집값 내상이 예상이 되니 원포인트 입지에선 이런 거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의 심리가 바로 이런 거죠. 다시 집값이 이전 궤적을 회복할 만한 기대가 거의 무너졌다. 얼마나 손해보지 않고 퇴로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이걸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저울추가 급격하게 기울어갈 타이밍이 점점 좁혀져 오니까 이번 달 4월은 뜬금없이 던지는 가격들이 많이 속출을 할 겁니다. 이런 비슷한 양상을 우리는 중국에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자기 자산 손해보지 않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감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우회로는 생긴다는 뭐 이상한 신념들이 있어서 이런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부동산 추락 이후에 부동산 자산을 천문학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 엄청난 손실에 직면을 했습니다. 거의 135조 원가량을 날린 건데, 이 사람들 부동산 타이밍 그대로 놓친 거죠. 중국 부동산이 기우뚱하면서 넘어지기 직전에 서둘러 자산 정리에 들어갔으면 이런 화를 당하지 않았을 건데, 역시 중국도 부동산 쪽 자산이 자금을 절대적으로 움켜쥐고 있어서 불패론을 신화처럼 믿고 있었던. 그러나 중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개박살 나고 있죠. 헝다, 비구이안, 왕커 등등등 대체로 공룡 같은 거대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부도 직전까지 가고 있고, 이렇게 중국 부동산이 당에서도 그냥 처리 대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만큼 넘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양호이엔, 우야준, 케오이팡 등등. 근데 뭐 이렇게 어마무시한 부호들의 기업은 대부분 중국에서 여성들이 CEO로 앉아있는 것도 되게 특이하죠. 그냥 천문학적인 부를 쌓았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중국 부동산 불패 신화는 아예 그냥 하루아침에 와장창 깨지게 됐습니다. 이런 선제적인 거울 같은 그림을 그대로 중국이 시전을 한 건데, 왜 한국이 그토록 끝까지 부동산 자산 시장의 마지막 호프가 아니라 호구가 될 것을 모르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서둘러 빠져야 할 시기에 이렇게까지 끝까지 버티는 건 중국 부호들이 종교처럼 믿었던 부동산 불패 신념이 우리에게도 그냥 딱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 기가 막히게도 더 이상 고리타분한 집으로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시대에 종말을 선언한 가상화폐의 대전환 시대가 이렇게 보이는 부동산 자산을 격침시키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건데, 완전히 뭐 자산 시장의 태풍이라 볼 수가 있죠. 비탈릭 부테린이 창조주 역할을 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제치고 하루 10% 이상 뛰고 있다. 그냥 가상화폐는 그렇게 조금은 낯선 자산 시장의 영역인 줄 알았는데, 현물 ETF 가능성이 뭐 갈수록 높아지니까 투자자들이 여기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양상이죠. 이렇게 가상화폐가 현물 ETF로 승인을 받게 되면 제도권 안으로 가상자산의 반열을 올려놓는 동상을 세우게 됩니다. 부테린의 이상이 현실화된다고 할까? 그 정도로 기존 자산 시장을 완전히 블랙홀처럼 흡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제도권 금융시장은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중국 부동산 몰락, 반대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부상. 결국 전체적으로 부동산 쪽 자산은 갈수록 침몰하는 배가 될 거란 얘기죠. 정말 웃기는 건 이런 가상화폐 가치도 결국 미국 연준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 결국 현물 ETF로 인정을 받게 돼서 가치 자체가 천정을 뚫을 만큼 높아지는 궤적을 계속 그리기 위해서라도
미국 기준금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화력을 낼 수 없는 사실이죠. 이것도 그냥 거의 연준의 절대적인 파워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모든 자산 시장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는 위치를 딱 잡아놓은 지금 3년간의 금리 행보는 모든 세계 자산 가치의 중거점이 되어버린 건데 이것 자체가 엄청난 파워라는 얘기죠. 결국 한국이 중국 부동산 몰락을 보면서 빨리 정신을 챙겨야 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이름 자체가 움직이기 힘든 성격이라 심리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최후의 일격이라는 폭락 양상이 찾아올 때만 그제서야 움직일 겁니다. 그때 되면 늦은 거죠. 그렇게 집값이 사정없이 떨어지는 것도 결국 미국 손안에서 이런 모든 궤적들이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시장이나 기준금리 안에서 범위를 가진다는 것. 결국 조금 더 올해에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 금리 보폭으로 4월 이후 한국 집값은 거의 운명적인 추락을 맞이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미국 기준금리라는 대외 여건 외에 이익금융권 폭탄까지 떠안게 되는 시중은행들, 금감원이 중재를 해서 이제 뭐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데 불이 얼마나 급하게 번질 것 같으면 이런 대책까지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PF 위기는 이익금융권이 키웠는데 책임은 1금융권이 떠안는 아주 이상한 구도로 가고 있어요. 게다가 상반기 만기가 되는 브릿지론 규모도 대규모고 상당히 국내 금융사들 엄청난 압박감은 들 겁니다. 금리도 인하해야 되고 아니 이 와중에 주담대 금리가 높아지지 않는 것도 얼마나 꾹 눌러놓고 있으면 그렇겠습니까? 콜라병 막에 닫아놓은 것처럼 한 번에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PF 위기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위기를 한쪽으로 계속 몰다 보면 결국 감당이 불감당. 단시간 안에 커다란 위기가 몰려올 수 있는 가능성 아주 농후해 보이죠. 이게 지금 4월달 한국 부동산은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연명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결국 터질 건 터지게 되어 있는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어느 지역을 하나 딱 집어서 살리고를 외쳐도 결국 전후좌우 어느 하나 부동산이라는 거품이 끼어 있는 걸 스스로 꺼져가는 버블로 가라앉고 있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산 시장은 이제 부동산의 퇴로가 막히고 금융자산의 쉬프트로 대전환이 되면서 이걸 중재하고 조정하는 미국 기준금리 중거점은 국내 금융사의 위기 상황과 맞물려서 지대로 한 방 맞을 가능성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 브라운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항상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